까마귀다 더 CJ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좀 괜찮은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당히 괜찮은 상승. 어제 트럼프의 관세,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뉴욕 증시 사흘째 랠리, 관세와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제는 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죠. 상승에는 이유가 없다.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오늘도 중국의 미 반도체 8종에 관하여 125%의 관세 철회, 메모리 칩은 제외. 뭐 어쩌라고 가는 거지. 공포지수는 30일.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공포지수로 봤을 때 풋앤콜 옵션으로 봤을 때도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싸게 줍줍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 공포지수 뉴트럴이나 그리드로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의 부분 익절을 실시하여야 될 때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때는 단기 트레이딩, 짧게 먹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입니다. 푸드앤콜 옵션으로 봤을 때도 0.8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지, 그래도 스윙 물량, 좀 존버하는 물량을 담을 때는 아니다. 이제는 증시가 살아나고 있다. 푸드앤콜 옵션의 0.70에서 0.80 이 사이나 CNN 공포지수의 뉴트럴이나 그리드에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좀 더 증시가 올랐다가 내리면은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단기 트레이딩을 할 구간이고, 푸드앤콜 옵션의 피어 때는 올라도 힘없이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인 것이죠. 하지만 이 저점을 잘 잡고 시간을 무기로 한다고 하면 약간의 스윙, 존버의 단가를 만들 수 있는 구간, 현재 그 구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증시가 오르는 구간은 뉴트럴이나 그리드다, 내리는 구간은 피어나 익스트림 피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어제 알파벳 구글이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넷플릭스처럼 관세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구글 고맙습니다. 오늘의 실적은 별거 없고요. 그러나 오늘 또 최후의 고비, 미국 이 시간대 소비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항상 증시가 반등을 할라치면은 저번 달에도 그랬고 저저번 달에도 그랬고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 심리지수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만약에 발표 이후에 지수가 꼬라박아도 이제는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약간의 초단기 삼각 수렴을 이탈했다. 골드가 조금 내린다는 것은 일단은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상황이죠. 그 골드에 모여있던 안전자산에 있던 돈이 위험자산으로 가고 있다. 저번 주 주말부터 비트코인으로 일부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현재 단기간에 급등 후에 약간의 횡보 중인데, 그러면은 또 그 돈들은 지쳐서 나스닥으로 들어온다.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돌고 있다.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로 시장을 흔들어도 트럼프가 돈의 큰 흐름은 막지 못한다. 왜냐? 돈은 돌고 도니까. 어쨌든 간에 골드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점에서 더시저 멤버십 가족들은 골드 숏을 잡았잖아요. 이제는 그 골드 숏을 조금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골드의 하락세를 추가적으로 믿으신 분들은 분할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홀딩, 편안하게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빅스입니다. 빅스가 21선을 이탈했다. 빅스 지수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증시에는 호재. 그러나 빅스가 이제는 26인데 조금 더 내린다고 하면은 약간의 좀 반등세는 올 수 있겠다. 하지만 빅스가 다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또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니고, 오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보인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을 것이고, 빅스 지수가 다시금 내리면은 또다시 증시가 오를 수가 있다. 이제는 미장이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21선, 여전히 밑으로 좀 내려가는 추세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만 해줘도, 약간의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21선은 점차 평평해지다가 약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파란색 선 내려오고 있는 201선, 201선까지는 이제 약간의 좀 더 상승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현재 투자 전략은 밑에서, 굉장히 좀 밑에서 잡은 물량들은 일단은 뭐 좀 홀딩을 해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나 약간의 조정이 왔을 때 조금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를 믿고 신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잖아요. 실시간으로 분마다 바뀌는 트럼프의 트윗질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고통을 견디고 저점 크게 내릴 시에만 모아가는 매매를 했었고, 모아가는 매매도 자고 일어나면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힘듦을 겪었다. 모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너무 힘들었다. 왜냐? 자고 일어나면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괜히 모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평선이
평평해지고 돌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세를 받으면 약간의 다시 상승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된 거죠. 증시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계속적으로 하시되 평단이 좋은 이런 최급락에서 잡은 물량들은 파란색 선 200일선까지 증시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금 홀딩을 하셔도 괜찮겠다. 뭐 당연히 홀딩이죠. 뭐 안 그래도 홀딩하려고 했었고요. TQQQ. TQ도 계속된 급락의 채널 파란색 하단 파란색 상단을 어제 처음으로 돌파해주고 또다시 올랐다. 굉장히 좀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다. 엔비디아는 현재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하락의 채널 상단까지 한 3%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볼 수 있겠다.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현재 굉장히 좀 괜찮은 차트로 가고 있다. 엔비디아가 올라야 나스닥도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르고 다 오른 거죠. 반도체도 하락의 채널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어제 크게 올랐다. 그리고 지난 트럼프 풋 4월 9일 장대 양봉까지 도달하였다.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 미세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고 첫 캔들이 발생하였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4시간 봉 이평선이 조금씩 틀고 있다. 상방으로 약간씩 틀고 있다. 내려오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명확하게 말해서 나스닥이 이제 상방 추세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방의 추세로 갈 수가 있다. 그 상방의 추세는 천장이 조금 낮긴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돈의 흐름의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물량을 많이 물려 있거나 가지고 계시거나 물량이 없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밑에 매물대가 생겼고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미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쏙슬의 적정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급락을 했을 때도 쏙슬의 적정가는 9달러다. 쏙슬은 9달러가 적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9달러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일단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지고 가라. 단타의 성향이신 분들은 뭐 부분 익절 하셔도 되고요. 쏙슬의 평단가 9달러대이신 분들은 좀 더 버텨봐라. 저항선 꽤 아직도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은 저항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고 있다. 테슬라도 어제 또 괜찮은 상승을 보이면서 장기 하방 추세 상단을 조금 트라이 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적인 투심이 살아나면서 테슬라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워낙에 특이한 종목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나 보조 지표상으로도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다. 만약에 테슬라가 이 파란색 선 하방 추세의 파란색 선 상단을 이렇게 뚫으면 지지받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 홀딩 스파이 일봉 S&P죠. 하방 추세의 상단을 약간 미세하게 뚫어줬다. 가자. 나스닥은 한 이틀 전에 뚫었는데 스파이 S&P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근데 스파이는 얼마 크게 내리지도 않았어요. 스파이도 가고 다우지수도 가고 나스닥도 추가적으로 더 가야 된다. 불주 멤버십에서 매수 타이밍을 며칠 전에 드렸었죠. 불주는 일단 홀딩하고 있고요. 홀딩의 개념으로 간다. 불주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달 차트에는 보이지 않네요. 12월달에서 팔았고 신규로 들어갔다. 숏의 보조지표. 숏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걸렸던 부분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날 4월 9일에 장대 음봉으로 인한 괴리율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숏이 추가적으로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좀 내려주길 바라면서 키움전사의 매수는 숏이다. 어제 거고요. 오늘 거 실시간 아니고요. 어제 겁니다. 키움전사가 어제 숏을 잡는 것을 보고 더 시전은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일단은 오늘도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확인해봐야겠지만 오늘도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이렇게 똑같이 숏이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어제 괜찮은 상승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다. 스토캐스틱은 94 상당히 좀 높은데 일단은 조금의 내려도 볼린저 밴드를 한번 찢어주고 파란색 선 저항선 아직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 선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의 채널이잖아요. 상승의 채널이다. 그러니까 이 상승의 채널 안에서만 뭐 이렇게 내려도 이렇게 뭐 지지해주고 뭐 이렇게 가더라도 상승의 채널에서는 굳이 비트코인을 선제적으로 던져버릴 필요는 없다. 왜냐? 지금 이렇게 끝이 없는 하락의 채널에서는 맞고 떨어지지만 이 하락의 채널을 돌파한 이후에 21선을 돌리고 이제 상승의 채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단이 뭐 여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단은 그래도 좀 낮게 잡았고 작년에 잡았고 비트X 같은 경우는 32불대에서 멤버십 회원들께 잡으라고 말씀드렸고 그 평단이면은 좀 버텨보는 거죠. 상승의 채널이니까. 게더리움도 좀 올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게더리움도 좀 올랐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조빈님 새롭게 가입해 주신 모습. 장기호 멤버십은 차트의 실시간 상태 그리고 변곡의 시기 그런 것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수 매도를 따라하는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장교방과 UDT 방에서는 단순 매수 매도보다는 차트를 확인하는 방법과 변곡을 잡아내는 방법,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실시간으로 차트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UDT 멤버십에서는 단기 매매 트레이딩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 waldo 에머슨. 시장은 언제나 크게 공포를 주고 내려갈 때는 온 세상이 끝날 것처럼 내려간다. 지금은 한 3일간 나스닥이 오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또다시 저번 주, 저저번 주와 같은 큰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올 것이고요.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매달 또는 매년 겪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일 뿐입니다. 주식은 대응이니까 언제나 가장 빠르게 실시간 상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